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최대 감침 머슴으로 들어온 도윤. 최대 감침 막내딸 연희와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이 알 수 없는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혼란을 느끼는 연희.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지체 높은 반가의 여식에 관심이 부담스러운 도윤. 과연 이번 화에서 둘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는 도윤을 더욱 자주 찾아갔다. 어떤 날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또 어떤 날은 일부러 대청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그가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도윤은 좀처럼 그녀를 쉽게 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늘 신경 쓰이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영영 나를 보지 않을 거야. 연희는 그 사실이 싫었다. 어릴 적만 해도 도윤은 자기보다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훌쩍 커서 신분 차이를 의식하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것이 왠지 모르게 서운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연희는 도윤을 찾는 이유를 심심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뿐일까? 그를 보면 기분이 묘해지고 가끔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연희는 혼란스러웠다. 그를 보면 기쁘고 안 보이면 서운하고 가까이 있으면 설레고 멀어지면 불안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말도 안 돼.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도윤을 향한 감정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다시 도윤을 찾아갔다. 그녀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도윤아, 이번에도 도윤은 깨어 있었다. 그는 연희를 보자마자 살짝 한숨을 쉬었다. 또 오셨군요. 왜? 내가 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러다가 진짜로 들키면 어쩌시려는 겁니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감춰주면 되지. 도윤은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 재미있었다. 너 왜 그렇게 나한테 거리 두려고 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도윤의 손등을 톡 쳤다. 도윤은 순간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전 아씨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머슴이고 아씨는 양반입니다. 아씨에게는 그저 재미에 불과한 일이겠지만 제게는 경을 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말에 연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그 소리야?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난 신경 안 쓰는데. 하지만 전 신경 씁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연희는 처음으로 그런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 너 진짜 내 마음 몰라? 그녀는 충동적으로 물었다. 도윤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마치 그 안에는 감춰진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는 겁니다. 연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왠지 서러웠다. 그래서 너는 나를 계속 피할 거야? 아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씨를 지키는 겁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인내가 묻어 있었다. 연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지금만이라도 나한테 솔직해질 수 없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연희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도윤이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연희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윤아?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고했다. 연희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녀는 분명 방금 전까지 그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선을 긋고 있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넌 정말 바보야! 그녀는 획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가 사라지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를 잡고 싶었으나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씨.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는 그 말을 혼자서 되뇌며 천천히 등불을 껐다. 이제 둘 사이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연희는 그날 이후 도윤을 피했다. 아니,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도윤이 더욱 눈에 띄었다. 그가 마당에서 일을 할 때도, 부엌에서 물동이를 나를 때도, 심지어 먼발치에서 서 있을 때도 연희는 그를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눈길이 갔다. 아씨,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분이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연희는 멋쩍게 웃으며 부채를 펼쳤다.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무슨 생각이십니까? 혹시 혼처 때문이신가요? 그 말에 연희는 움찔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윤을 떠올렸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그녀는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싫어졌다. 그러자 하녀들은 소곤거렸다. 아씨가 요즘 따라 자주 멍해지시는 것 같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런데 아씨에게 맞는 혼처라면 아무래도 양반 가문의 도령일 텐데 어느 집 도련님이지? 연희는 그들의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어느새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었다. 아씨, 분이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부채를 힘껏 접었다. 그만해. 그녀의 말투가 다소 날카로워지자 하녀들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연희는 부채를 꽉 쥐고 혼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니. 그는 머슴이고 자신은 양반댁 교수였다. 노비와 같은 천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분의 격차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고작해야 집안의 머슴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못마땅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연희는 도윤이 있는 머슴들의 초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다. 연희는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녀는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왔다. 아씨,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연희는 무심한 척했다. 산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도윤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밤늦게 머슴들의 거처까지 오시는 것이 이상하다는 건 아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연희는 당황했다. 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걷다가 온 거라니까. 아씨는 더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일이 계속 오신다면 저도 아씨도 곤란한 상황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서 연희는 괜히 짜증이 났다. 아까 너 일하고 있던 거 봤어. 예? 잘하더라. 그녀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머슴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연희는 그의 태연한 태도에 괜히 심술이 났다.
무엇음. 넌 대체 왜 그렇게 선을 긋는 거야? 그가 선을 긋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자신도 도윤도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선을 긋는 그 모습이 더 짜증이 났다. 그래, 머슴으로서는 참 훌륭하더라. 연희는 괜히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도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머슴으로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냥 저로서 훌륭한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연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녀는 괜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자꾸만 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연희는 쿵쾅대는 심장 소리가 잠에 든 다른 머슴들을 깨울까 서둘러 거처로 향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머슴과 양반은 함께할 수 없어. 그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그녀는 자꾸만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도윤과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았고 그를 피하려 해도 결국에는 다시 그를 찾고 있었다. 이건 그냥 호기심일까? 아니었다.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둘 모두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벼랑 아래에는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다. 연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연희는 그날 이후 더욱 스스로를 옥죄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윤을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다르게 움직였다. 도윤이 가까이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다. 멀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자문했다. 그러나 답을 아는 질문이었다. 그가 궁금했고 보고 싶었고 자신을 피하면 서운했고 자신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었다. 이건 사랑이잖아.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안 돼. 도윤은 머슴이야. 나는 양반이고. 양반과 머슴의 연애. 그것은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을 사랑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그녀는 일부러 마당에 나와 앉았다. 더운 날씨에도 부채를 펼쳐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도윤을 지켜보았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이마에 닿아 땀방울이 반짝였다. 그의 단단한 손, 단정한 얼굴, 차분한 태도. 모든 것이 눈에 띄었다. 하, 연희는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연희와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부채를 얼굴 가까이 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 가십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책 읽으러 가려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빤히 보셨습니까? 연희는 움찔했다. 연희는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내가 언제? 방금 전까지 말입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장난스러운 미소였다. 연희는 당황했다. 내가 내 시선을 신경 썼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신경 쓰지 말까요? 그의 태연한 말에 연희는 더욱 당황했다. 됐어. 연희는 허둥지둥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의 감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 녀석 대체 뭐야?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오랜만에 마당을 거닐다가 조용한 곳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도윤을 보았다. 그는 혼자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다. 연희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그를 향해 걸어갔다. 도윤아, 도윤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씨, 연희는 말을 하려다 망설였다. 하지만 그냥 돌아서기에는 뭔가 허전했다.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요즘 날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도윤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아씨가 저를 피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아니거든. 그렇습니까?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눈빛은 깊었다. 연희는 왠지 억울해졌다. 그래, 나는 피한 적 없다고. 연희는 뾰로통하게 말했다. 그러자 도윤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연희의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란 듯이 물러섰다. 저기 저녁 다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밥 먹어. 그녀는 아무 말이나 던지고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던 도윤의 눈빛도 어딘가 아련했다. 그날 밤 연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좋았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면 싫었다. 그가 웃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그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보고 싶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달빛 아래에서 속삭였다. 어쩌면 좋을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휘둘리듯 말이다. 그날 이후 연희는 도윤을 피하려 노력해봤다. 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다. 아씨, 요즘 따라 산책을 자주 나가시네요. 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연희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냥 바람이 좋아서 그래.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산책이 아니라 도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가 곁에 오면 괜히 눈을 피했다. 그가 자신을 부르면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경이 쓰였다. 도윤은 그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조용히 성실하게. 그가 먼 곳에 있으면 괜히 서운했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또 두근거렸다. 연희는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일부러 도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 내가 신경 쓰는 거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해 보자. 그녀는 일부러 마당을 거닐다가 도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다른 하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도윤이는 손이 커서 장작을 패면 힘이 안 들겠네. 그래. 너는 다른 녀석들보다 힘이 좋잖아? 다른 하인들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힘이 좋다고 해서 다 편한 것은 아니지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연희는 묘하게 질투가 났다. 다른 사람들과는 저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딱딱한 거야? 연희는 괜히 심술이 나서 일부러 한 발짝 다가갔다. 도윤, 연희가 부르자 도윤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었다. 아씨, 부르셨습니까? 연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연희는 놓치지 않았다. 봐.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결국 신경 쓰잖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 그녀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 불러놓고 답이 없자 다른 하인들이 의아한 듯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내 힘이 그리 좋다고? 아닙니다. 다들 그냥 하는 말입니다. 흥,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다들 팔씨름을 해보거라. 도윤을 이기는 자에게 상금을 내리겠다. 하인들이 눈을 반짝였다. 모두 두 팔을 걷어 올리며 도윤에게 달려들었다. 도윤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과 연속해서 팔씨름을 했다. 하나, 둘, 셋. 도윤은 연달아 하인들의 팔을 넘겼다. 연희는 도윤이 하나둘 무찌를 때마다 두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대단해.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다른 하인들을 척척 이기는 모습을 보자니 그 모습이 퍽이나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연희는 문득 도윤과 나누었던 어린 시절의 대화를 떠올렸다. 도윤아,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씨의 곁에서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의 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에 그녀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며칠 후 연희는 마당에서 하녀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하인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아씨가 요즘 자꾸 머슴 도윤을 찾으신다지. 요즘뿐이겠어? 생각해보면 매번 아씨의 곁에 도윤이 있었잖아. 그러게 자꾸 둘이 얽히는 게 이상하긴 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들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연희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하지만 하녀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눈짓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연희는 순간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다. 그와의 관계를 이제 끝내야 할 것만 같았다.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도윤이 걱정이었다. 이 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 바로 도윤이기 때문이다. 이제 끝내야 해. 정말 끝내야 했다. 사랑 놀이는 여기까지였다. 이 이상 깊어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으니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